마을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신담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5화가 될 것 같고요. 35화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최준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단둘이 찍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단둘이 찍으면 초대 손님 없이 찍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뭔가 해설을 한다거나 뭔가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아마 오늘도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태까지 이 세팅 중에 제일 이제 조금 약간 허접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아, 남자 둘이라서 온돌방을 선택하는 바람에 저희가 방에 테이블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냉장고 하나에 의자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실컷 이 캐리어에 모든 걸 다 꺼내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내용으로 오늘 아마 승부를 해볼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여기는 지금 해남이고요. 땅끝마을 해남의 두련산 밑자락. 대흥사가 바라보이는 두련산 밑자락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마을 진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땅끝마을이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저희가 고성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 아니고 예전에 한번 해 뜨는 동해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고성군에서 네. 한참 위쪽에서 했었고 오늘은 그 정반대인 남쪽 끝인 해남군에 와 있습니다. 해남군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특색 있는 정책들을 좀 과감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진유 박사님이 아마 소개를 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저희가 해남에 오게 된 계기도 이쪽에 있었고 전남도에 지금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역상품권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해남군이 총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올해만 발행액이 거의 1,000억 이를 정도로 정책 발행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흔히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근 800억 규모가 이 지역 안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사서 유통하고 뭐 이런 굉장히 유니크한 지역이죠. 네. 특색 있게 이 정책 발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농어민 수당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해요. 그걸로 지급되는 것이 이제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뭐 청년수당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해남군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과감히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과 관련된 그러한 지원책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의 아까 특색이 유니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발행이 많아요. 네. 그래서 판매액으로는 한 8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크게는 긴급재난지원금 100억 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민 수당의 기타 이제 정책 수당으로 한 230억 정도가 발행이 돼서 실제 1,000억 원 또는 1,050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아니면 뭐 지역사회 상품권이 실제적으로 해남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가? 뭐 요즘 워낙에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요즘 워낙에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어쨌든 지금 여기에 투입된 자금만큼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해남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뭐 환전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흘러간다. 물론 그것이 순 부가가치의 상승이냐 아니면은 순전한 소득의 증가냐 아니면 대체 효과를 얼만큼을 잡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돈이 도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에 정책 발행이라는 형태로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조금 얼어붙었던 경기를 녹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해남이 아까 유니크하다라고 말씀드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천억 가까운 돈이 소비되는데 여기가 지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품권 2년 전에만 해도 사실 거의 모든 지역상품권이 다 지류 상품권이었는데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 해남에서는 지류만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모형이기도 하고 좀 흐름의 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닐까. 여기 해남군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1,0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지역사정 상품권을 돌리려고 하면 그것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뭐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고 뭐 구매를 했는데 어디다 쓸까 보면은 다 안 받는다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질 텐데 여기는 전체 사업체 수가 5천여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60% 정도가 3,300개 정도가 실제적으로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거의 취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식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품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조그만 군 단위에서 어쨌든 어떤 나름대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가맹점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마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 상품권 정책이 나름대로는 좋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류 상품권 얘기하셨는데 여기 해남군도 아마 내년에 내년도 카드나 모바일도 뭐 도입을 한다. 1월에 카드형을 발급하고 내년도 4월에 모바일형을 발급하는데 최근에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원래 모바일형만 지원을 했었는데 카드형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실제로 지류 상품권의 상당 부분을 조폐공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류 상품권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도 이제 도입이 돼서 내년에 그 시스템을 이제 해남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류 상품권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빨리 유통되고 많이 유통되고 또는 재유통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행 비용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 100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만들면 100원. 거기에 100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들고 1,000원짜리를 만들어도 100원. 예, 그러면 1,000원짜리 만들어서 한번 유통하고 환전을 하게 되면 항상 1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속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형이나 모바일형도 아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류형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드형이나 모바일형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약간 이제 발행 비용에 있어서 이제 이 찍어내는 비용 말고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할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기 단계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10% 할인, 5% 할인 이런 비용이 이제 발행 유통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홍보 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농협 같은 곳에서 환전하면 이제 환전 수수료 같은 게 들죠. 그래서 할인율을 5% 적용하게 되면 5%와 아까 지류 상품권을 한 장 발행할 때 드는 그 발행 비용, 그 다음에 각종 홍보 비용, 환전을 은행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 2% 정도 감해하면 할인율이 5%일 때 대략 한 8, 9% 정도 전체에 그런 정도의 이제 비용들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할인율이 높아지면 인센티브가 많아지니까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할인율을 또 보전해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뭐 보조금을 지방에 내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도 활성화와 관련된 비용들을 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는 지역은 할인폭뿐만 아니라 뭐 프로모션 행사처럼 뭐 얼마를 구매하고 빨리 소비하면 또 몇 %를 더 얹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의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 옛날에 혹시 지역 상품권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이제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적정 발행 비용이 몇 퍼센트냐를 과학적으로 뽑아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가급적이면 10%를 안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권고 같은 글들도 있고 뭐 그러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발행 비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발행 규모가 커지면 사회적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들도 훨씬 커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발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이든 지자체든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은 사실은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뭐 상생 정신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목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사실은 구매하고 그것도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에게 많이 쓰면서 지역 내 돈은 순환 효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운동성을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는 처음에 지역사회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기도 하고 어쨌든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 발행 규모가 3,7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아마 9조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초만 해도 그 기초 광역 포함해서 발행하는 지자체가 100개를 안 넘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20개 좀 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한 5-6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들도 저희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뭐다라고 하는 홍보 효과를 이제 철저히 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맹점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돼서 예전에는 가맹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되게 중요한 고심거리였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 5월 달에 이 법률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실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법률이기도 하고 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기도 해서 뭐 저희 같이 연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소비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아까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마 한 7%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혹시 그 소비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시중에 풀려 있는 상품권 금액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대략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네.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사실 이거를 100만 원을 딱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소비들을 하기도 하고 필수재 소비보다 어쨌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어떤 실제 자기 소득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를 떠나서 추가적인 소비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에 그냥 루틴하게 쭉 왔을 때보다 소비가 확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통계나 산술치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난지원금 맥락은 아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골목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가 사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뭐 지붕도 올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했지만 그래도 안 가던 사람들이 가서 쓰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그래서 보통 지역사랑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해서 소비를 하다 보면 6,000원짜리를 사잖아요. 그래도 이게 80% 이상을 쓰면 환전을 해주는 상품권에 보통 소득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6,000원을 쓸 것을
80% 넘겨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 10,000원을 넘겨서 또 2,000원을 추가적인 내가 소비를 더 넣어드려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 내에 그런 소비가 지역사회 상품권이 도입되고 전과 후가 약 한 7%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700원 정도를 추가적인 소비 7만 원 효과라는 정도 거죠. 더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역 내에서 그래서 되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회 상품권을 도입한 지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2019년도 4월 17일에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 10월경이면 실제 딱 1년 반이 됐는데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좋고 인식도 좋고 또한 이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간 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매 한도를 두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월간 구매 한도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1월 1일이 됐을 때 400만 원을 360만 원을 내고 400만 원을 10% 할인일 경우에 사서 그걸로 곧바로 어떤 뭐 중요한 물품들을 사게 되면 실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소상공인들에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데 그 돈이 자꾸 돌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월 구매 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월 구매 한도가 우선 필요한지부터 해서. 돈의 액수가 커지면 우선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10달을 받는다. 그러면은 10% 인센티브를 받아도 그게 월별로 쌓이는 거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만 원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인센티브의 양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활용하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큰 유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특히 이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부정유통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선의의 시민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 상품권을 돌리면서 좀 꾸준하게 프로모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월별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몰릴 경우에 우리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설, 추석, 뭐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농자재를 구매하는 시기, 뭐 이런 시기에 확 몰리고 또 뜸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홍보에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게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지역상권이란 것도,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소득지원금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줄 수 없더라면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소비분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 때문에 월별 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도입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월별 구매 한도를 둬서 한 번에 딱 쓰게 되면서 어쨌든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해남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또 해남 공공 부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저는 이제 뭐 급하게 제가 사회자의 말을 자르고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괜찮습니다. 꼭 해주고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그런 부분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상품권이 확 치고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지자체별로 뭐 부여라든가 해남도 그렇고 뭐 이런 곳에서 계속 뭔가 실험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정책적으로도 환기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은 혹시 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신지? 아이디어는 상당히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찍으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들으시면 저희는 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는데 댓글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가 잘 돌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요즘에 어플에 보면은
이렇게 몇 걸음 간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뭔가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무슨 뭐 보험,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회사들에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10,000보를 걸으면 뭐 100,000보를 걸으면 지역사랑 상품권 얼마를 주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유사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되려면 곳곳에서 이런 정책들을 소소하지만 함께 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을 최준규 박사님이 잘 정리하시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죠? 하는 김에 댓글과 뭐 구독과 좋아요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요새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을 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충전되는데 인센티브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되잖아요. 네. 일종의 카드사 포인트처럼. 근데 그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시켜주는 그거를 만약에 네. 한 군데 바구니에 다 모을 수 있고 모아서 공동체 기금, 네. 별도의 목적 기금 같은 걸로 만들어 놔도 네. 꽤 큰 규모의 시드머니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었거든요. 매우 좋은. 근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이 카드사를 좀 압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검토를 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댓글로 다시는 것보다 공무원분들은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 포인트를 결국 이제 카드사나 이런 부분에 갖고 있잖아요. 카드사 협의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요거를 포인트로 있는 부분들을 개인이 원하면 그것들 아까 말씀하신 한 바구니 같은 어떤 공동체 기금이나 이런 게 기부도 하고 또는 그냥 관리하면서 그거를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좀 목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때 실제 신용카드에다가 지역사회 상품권의 기능들을 탑재시켜서 우선적으로 그게 되게 했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도 딱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 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카드사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카드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인센티브는 정책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충전을 해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걸 기간 안에 하나도 안 쓰면 그 인센티브요? 그냥 정부의 지원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지원금이라고 전제하고 그 소멸되는 포인트들을 딴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은 지금 상품권이 가지는 지나치다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경제성에 좀 초점을 둔 이용 편의성에 초점을 둔 활동들이 공동체성이란 부분을 좀 이쪽에서 상쇄해 줄 수 있는 뭐 그러면 이제 좀 목적 의식과 홍보도 좀 맞닿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설계를 해서 아니 뭐 설계는 유익한 곳에 한번 써볼 수 있는 아니면 계속 떠들어대다 보면 누군가 쓰겠죠. 받아서 야 이거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 아마 실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라고 하는 곳은 이제 226개가 있습니다. 광역 3군데 강원도와 경남, 세종. 예, 세종 만 광역 단위의 지역화폐가 있죠.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강원도, 경상남도, 세종시 그걸 포함해서 총 221개. 그러니까 시군구는 218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1곳에서 실제 지역사회 상품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부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지역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시다가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상품권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면 늘상 했던 얘기인데 너무 경직되게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자유롭고 재밌게 쓸 수 있는 도구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할인율, 금액 뭐 요
테두리 안에서 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저부터도 좀 해보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정책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지역사회 상품권을 모바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구매력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언제까지나 이제 정부의 재정력이나 기초자치단체나 지자체의 재정력에 기반한 할인율로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유통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데 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에 의한 연대 의식에 의한 상생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공동체 연대 의식과 상생에 의한 지역사회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홍보 또는 교육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은 좀 다른 분위기였었고 이렇게 맨 바닥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이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단 35화입니다. 지역화폐 이야기 해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36화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